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는 차별 용어,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바꿔 써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적인 차별적 용어로 결손가정, 소외계층, 흔한 단어들입니다. 다른 언어들도 많겠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씩? 네. 부산시 인권센터가 차별적인 행정 용어다 이렇게 분류한 건 약 30가지가 넘습니다.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사회적 차별, 성차별, 신체 차별, 그리고 국적 차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단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사회적 차별로 분류된 단어 중에 고아, 노숙자, 경력 단절, 사회 지도층, 양로원 같은 게 있습니다. 고아라는 말은 가족이 없는 미성년자를 뜻하죠.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배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경력 단절도 단절이라는 말이 일단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죠. 또 성차별 용어 중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저출산을 비롯해서 유모차, 미혼모, 그리고 공공기관 자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매결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신체 차별 용어로는 장애 등급, 장애우, 정신지체가 있고요. 국적 차별 용어로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기자지만 가급적 차별적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번 인권센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단어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예산일로 봤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네,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차별 용어를 피해서 바꿔 쓸 것이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어서 모두 이제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가족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부모 가정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좋고요. 네네. 고아는 홀로 아동으로 이제 쓰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경력 단절은 경력 희망 또는 고용 중단으로 쓰고 네. 자매결연은 상호결연, 유모차는 유아차. 미혼모는 이제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 용어라는 점 때문에 이 대신에 한부모나 비혼모로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시 인권센터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권장을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또 쓰여지는 것도 있어요. 뭐 한부모 가정 이런 것들을 또 그렇습니다. 많이들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차별 그리고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요. 이 공공기관 종사자나 시민들 모두 이런 차별적인 행정 용어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네.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표현은 사회적인 편견을 확대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개인을 울타리 밖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욕설 같은 이런 혐오 표현의 경우에는 실제로도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과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편견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묵시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나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인권센터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자라고 권고하고 권장. 근데 이게 실제로 잘 반영이 될런지도 조금 이제 걱정입니다. 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차별적 행정 용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언어들은 차별적인 행정 용어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시키지 않는 이상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정도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모차 같은 경우에 엄마만 아이를 돌본다는 전제를 하는 점 때문에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지만 너무나 오래전부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던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으로서는 끊임없이 공공기관 종사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차별 용어가 어떤 건지 환기를 시키고 또 자주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서 바꿔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기구 실무협의회와 공동으로 차별 혐오 표현 보고회 그리고 인권토론회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일 겁니다. 때문에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슬 기자가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공공언어 이제 취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쓰는 외국어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바뀌죠.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예.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요즘은 널리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바뀌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쭉 얘기한 이런 단어들도 하루빨리 좀 변화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